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추석 연휴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역병 때문에 고향 안 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가족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또 유튜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분양권마저 부르는 게 값이라고 개포 재건축이 30억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DH자의 개포가 30억에 거래가 됐는데 분양할 때 14억이었는데 입주 1년이나 앞두고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2배가 넘는 30억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규제로 아무리 눌러도 신축은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죠. 신축 아파트 개포에 많이 있는데 레미안 블레스티지 여기도 14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28억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레미안 포레스트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24억, 25억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입주 1년이 남은 분양권 DH자의 개포가 30억을 찍었다고 하고 공급을 틀어막았기 때문에 신축은 불패한다고 합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귀하고 강남의 새 아파트는 20, 30억 해도 이게 가장 쌀 때고 정말 계속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신축이 각광받게 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신축 아파트가 급등하고 있다고 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공급이 부족해지고 새 아파트가 귀해질 거기 때문에 신축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분상제가 시작이 됐는데 분상제 적용을 해도 계속 아파트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이 귀해져서 신축이 더 오른다고 했는데 계속 새로운 아파트는 공급되고 있네요. 신축이 언제까지 신축일까요? 우리가 슬픈 얘기지만 언제까지 20대일 줄 알았는데 계속 사람은 나이를 먹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어지는 순간엔 신축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축이 아니라 구축으로 변해가죠.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네요. 어쨌든 요즘은 신축 아파트라면 서울의 끝자락에 있어도 10억이 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축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신축의 위치는 불특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똘똘한 한 채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를 곳은 오른다. 똘똘한 한 채.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오르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오르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이 더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인즉슨 결국 입지를 강조한 개념인데 입지보다 신축이 더 우위일까요? 위치보다 요즘은 신축이 더 강조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강남은 한강 이남부터 성남 경계까지 10km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강남은 아닌데 요즘 상황을 보면 신축이 입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똘똘한 한 채의 대명사죠. 입주 5년차가 되었습니다. 여기 평당 1억을 넘었다고 하면서 35억 9천짜리 거래가 돼서 특필된 지 며칠 안 됐는데 30억짜리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직전 거래 대비 6억이나 하락을 했고 매물 평균도 3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개포 8단지보다 훨씬 더 상급지지만 5년 더 늙었네요. 나이가 더 많네요. 그래서 더 싼 걸까요? 반포자이 12년 된 아파트입니다. 더블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죠. 여기 8월 18일 마지막 거래가 24억 4천에 이루어졌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개포보다 못한 건가요?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도 12년 된 아파트인데 강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학군도 최고라고 일컬어지고 브랜드도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 매물 호가 수준이 30억 5천입니다. 오래돼서 개포보다 못한 거죠? 개포 8단지 기사에 제가 좀 분노했나 봐요. 부동산학 책에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부동산은 로케이션 앤 로케이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지가 그만큼 강조되는 개념인데 입지보다 요즘은 신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포가 비싸게 거래가 돼도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반포자이나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12살 됐어도 개발 당시에 최고의 입지로 가장 신축인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개포가 입주하고 나니까 이제 구축으로 취급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개포는 언제까지 신축일 수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때가 되면 얘도 구축 취급을 받게 되겠네요. 이미 공사 중인 개포 4단지, 개포 1단지 있죠? 반포주공 1단지 지금 하고 있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남의 재개발 구역들, 용산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공급될 예정이고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압구정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또 새로운 신축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러고 나면 개포도 언제 신축이었냐는 듯 사람들한테 취급을 받게 되겠죠. 아파트의 값은 땅과 건물로 구성되어 있죠. 땅은 감가상각이 없는 재화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요. 지어지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몇 년이 지나면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특히나 비싼 물건들은 감가상각이 심하죠. 외제차도 사면 급속도로 감가상각이 되는 것처럼 고급 아파트의 감가상각이 크고 그 사용가치를 계속 유지하려면 많은 비용을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극명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수동에 갤러리아 포레라고 있죠. 서울숲을 끼고 있고 한강 조망이 되고 대형 평형의 아파트입니다. 핫한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장 누벨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외벽은 초고층 빌딩에서나 볼 수 있는 커튼월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조경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 꾸몄어요. 실내 인테리어도 끝내주죠. 하이엔드 럭셔리 아파트로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이 아파트가 10살이 되었는데 여기 가격을 한번 볼까요? 70평대 12년에도 30억이었고 지금도 3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등기에 다 2배씩 오른 거에 비하면 여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갤러리아 포레의 예처럼 땅은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산가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땅의 가치가 대폭 상승을 하려면 개발이 가능함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새로 개발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이 아파트가 완전히 그 기능을 잃을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야 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야 다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은 사용 가치입니다. 건물은 일반 재화와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과 같이 계속 오를 이유가 없는데도 신축은 불패고 계속 신축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순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신축은 지금이 가장 비싼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신축은 불패고 신축을 사야 하고 신축만이 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새 집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지난달에 서초 용산의 갭투자 비율이 70%를 넘었다고 해요. 비싼 아파트들의 높은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주택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높은 전세금에 갭을 끼고 신축을 구매한다는 건 이 높은 전세금을 다 갚아주기 전까지는 못 들어온다는 뜻이죠. 높은 전세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은 최소 4년에서 그 이상 거주할 수 있어요. 이 세입자들은 사는 동안 신축의 사용 가치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갭 투자한 사람들은 이 전세금을 빼줄 만큼 돈을 많이 모아서 자기가 입주하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신축은 구축으로 변해 있겠죠. 신축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남는 건 입지가치 뿐인데 정말 요즘 얘기처럼 신축이 불패라는 게 맞는 말일까요? 신축은 정말 오늘이 가장 비싼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축이 부족하고 신축을 사야 된다 이야기하는 건 결국 새 집을 사라는 의미입니다. 신축이 당연히 구축보다 좋겠죠. 그렇지만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부풀려져 있는 게 현실이죠. 신축이 좋고 강남이 좋다는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축이 좋고 당연히 강남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규모를 벗어난 수준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고 나머지들도 이에 따라서 호가를 올리고 있는 지금 현상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를 예전에 5억 하던 거 10억 주고 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오래돼서 재건축 될 거니까 5억 하던 거 10억 부르고 10억에 팔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 재건축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하려면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 안에 많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사업이에요.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낮게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인데 지금 사람들은 오래됐으니까 재건축 될 거고 그러니까 5억 하던 거 10억 해도 기꺼이 사들였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 사이사이에 이익을 취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 말만 들었다가 나만 빈털털이 됐다고 무주택자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막 기사가 나오죠. 4년 전에 전세 들어올 때만 해도 9억이 안 되던 집값이 전세가 10억을 넘었다고 그때 안 산 내가 원망스럽고 이러한 상황을 만든 정부가 원망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 말 팩트죠? 뭐가 팩트냐 하면 수년 전에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되던 게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이거보다 절반도 안 되던 아파트가 안 팔리던 게 현실이었어요. 더 가격이 떨어질까봐 안 팔리던 게 현실이었는데 아파트를 팔기 위해 시작이 된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것보다 집 사가지고 돈 버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불로소득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불안감에 빠지고 모두가 아파트 사러 뛰어들다 보니까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결국 사회에 남은 건 상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 댓글을 보면 너 계속 틀리기 때문에 네 영상 안 본다. 또 너 계속 틀리는데 왜 똑같은 말만 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제가 1년 넘게 제가 한 100개 정도의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부분도 있다면 그렇지 않은 반대적인 측면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릴 의무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댓글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신축 불패, 신축은 더 오를 것이다. 이 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한번 다뤄봤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